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의 하늘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평범한 새벽이 아니었다. 조선의 마지막 왕비 명성황후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날이었다. 그날 궁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기록은 엇갈리고 증언은 뒤섞여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 새벽 한 나라의 운명과 한 여인의 삶이 동시에 무너졌다. 모든 건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5년 여름, 조선은 외세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다. 하지만 명성황후, 당시의 민비는 일본의 확장 야욕을 막고 러시아와의 동맹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다.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이자 조선의 마지막 방패였다. 그녀는 일본이 가장 두려워한 존재였다. 일본은 결심했다. 그녀를 없애야 한다고. 그녀를 제거하지 않으면 조선을 완전히 지배할 수 없다고. 그때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등장한다. 그는 조선의 정세를 흔들기 위해 파견된 인물이었다. 겉으로는 외교관이었지만 실상은 군사작전 지휘자였다. 그는 비밀리에 일본인 낭인들, 즉 무장한 자객들을 모았다. 그들의 숫자는 40여 명. 그들은 조선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움직였지만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명성황후를 제거하라. 10월 7일 밤 경복궁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의 전조였다. 궁궐의 문지기들은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낯선 무리들이 몰래 모여들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일본군 군복을 입었고 일부는 조선인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암호를 주고받았다. 오늘 새벽 여우를 잡는다. 그 여우가 바로 명성황후였다. 새벽 5시경 경복궁의 건축문이 열렸다. 일본 공사관 소속 헌병과 낭인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왕을 보호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외치며 궁궐 안으로 들이닥쳤다. 조선군은 혼란에 빠졌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일본군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 누군가는 저항했지만 대부분은 무장 해제되었다. 이리하여 조선의 궁궐은 외세의 손에 넘어갔다. 그 시각 명성황후는 건청궁 안에 있었다. 그녀는 전날 밤 늦게까지 대신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러시아와의 교섭, 그리고 일본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 그녀는 조선의 존망이 걸린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새벽 궁궐 안에서 갑자기 총성과 함성이 들려왔다. 그녀는 직감했다. 왔구나. 그녀는 시녀들에게 말했다. 나는 여왕이니 여왕답게 죽겠다. 낭인들은 건청궁으로 돌진했다. 그들은 조선 병사들을 밀치고 시녀들을 짓밟으며 들어왔다. 그들은 명성황후를 찾으라고 외쳤다. 그 여자를 끌어내라. 궁녀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고 일부는 그녀를 숨기려 했다. 그러나 건청궁의 정원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날 새벽 경복궁은 지옥이 되었다. 명성황후는 잠시 숨었다. 시녀 둘이 그녀를 부축하고 안채 뒤편으로 이동시켰다. 그녀는 얇은 비단옷 위에 겹겹의 옷을 걸쳤다. 그녀의 얼굴은 침착했다. 그녀는 말했다. 나라가 망해도 내 이름이 남을 것이다. 그녀는 왕비로서 마지막 품위를 잃지 않으려 했다. 낭인들은 궁 안을 뒤졌다. 그 여자를 찾아라. 여우를 잡아라. 그들 중에는 조선인 통역도 있었다. 그는 명성황후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렸다. 저쪽이다. 그의 손가락이 향한 곳으로 낭인들이 몰려갔다. 그곳은 그녀가 숨어있는 방이었다. 문이 부서지고 낭인들이 들이닥쳤다. 그녀의 시녀가 비명을 질렀다. 전하의 부인이십니다. 그만두세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김홍집의 초상화를 찢듯 왕실의 존엄을 짓밟았다. 그들은 칼을 휘둘렀고 한순간에 방 안은 피비린내로 가득 찼다. 명성황후는 끝까지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이 나라의 혼이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낭인들은 시신을 확인했다. 그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얼굴을 확인했고 곧 밖으로 나갔다. 임무 완료.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들은 그녀의 시신을 마당으로 끌고 나왔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 불길이 치솟았다. 조선의 마지막 여왕은 그렇게 불에 사라졌다. 그것이 을미사변이었다. 그날 아침 고종은 왕궁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그의 손은 떨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조선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아내도 지킬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은 절망이었다. 명성황후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다. 불타버린 재 속에서 어떤 것이 그녀의 흔적인지조차 구분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는 그렇게 사라졌지만 그녀의 이름은 오히려 더 강하게 남았다. 그녀의 죽음은 조선의 혼이 불타는 순간이었다. 을미사변의 여파는 거대했다. 민심은 폭발했고 전국 곳곳에서 의병이 봉기했다. 민비의 원수를 갚자. 그 외침은 조선 전역을 울렸다. 그러나 이미 조선의 운명은 기울어 있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고 나라의 주권은 흔들렸다. 명성황후의 죽음은 단순한 살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을 무너뜨린 상징이었다. 일본은 사건을 내부 반란으로 포장했다. 미우라 고로는 조사받았지만 일본 법원은 그를 무죄로 풀어줬다. 그들은 웃었다. 그리고 조선의 역사는 피로 얼룩졌다. 그러나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당시 조선인 목격자들의 증언, 외국인 기자들의 기록이 남았다. 그들은 입을 모았다. 그날 새벽 일본 낭인들이 궁궐에 들어와 왕비를 죽였다. 그 단 하나의 진술이 역사를 바꿨다. 명성황후의 죽음은 제국주의의 첫 희생이었다. 그녀는 죽었지만 그녀의 죽음은 시작이었다. 그녀의 불타는 몸은 경복궁을 넘어 조선의 하늘을 물들였다. 그 불길은 백성들의 가슴에 옮겨 붙었다. 그들은 싸웠다. 그들은 잊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금지되었지만 백성들은 밤마다 촛불을 켰다. 민비의 혼이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1907년 고종은 강제로 퇴위당했다. 그는 명성황후의 초상화를 품에 안고 울었다. 그녀는 나보다 강했다. 그 말이 그의 마지막 진심이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조선은 급속히 일본의 손아귀로 들어갔다. 명성황후가 막고자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역사는 냉정하지만 기억은 따뜻하다. 그녀는 죽음으로 조선을 지켰고 그녀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명성황후라 부른다. 그 이름에는 비극과 품격이 함께 담겨 있다. 그날 궁궐에서 벌어진 일은 단 한 번이지만 그 여운은 1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의 새벽 불길 속에서 사라진 여왕은 지금도 경복궁의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지 모른다. 그녀가 남긴 말처럼 나라가 망해도 내 이름이 남을 것이다.